어떤 일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실패로 끝났을 때, 또는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나 진짜 못하나 봐, 라며 스스로를 탓해본 적이 있나요? 그 감정 너무 익숙하죠. 마음 한구석에서 그만하고 싶다는 속삭임이 들려오고 점점 무기력함에 빠지는 그 기분. 저는 그걸 정말 잘 알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순간에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정말 괜찮습니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건 나뿐만 아니라 사실 누구나 겪는 일에 해당이 돼요. 중요한 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빛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싶은 사색의 온도입니다. 당신의 삶은 빛나게 될 거예요. 당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 조금씩 성장할 수 있을까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분명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순간부터 변화는 시작될 거예요.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오죠.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외로움, 스트레스, 불확실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다들 정말 바쁘고 치열하게 살잖아요. 그런데도 왜 이리 외롭고 불안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저도 그랬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왜 나아지는 게 없지? 라는 좌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그 일을 겨우 넘기고 나서야 몇 주가 지나 저는 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했죠. 나는 왜 이렇게까지 포기하고 싶어졌을까? 이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어요. 시간을 들여 스스로를 돌아보고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도 구했어요. 존경하는 분들께 편지를 쓰거나 전화를 하기도 했고 관련된 책도 많이 읽었어요. 그 결과 저는 몇 가지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제가 포기하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외부 조건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유는 저 자신에게 있었어요. 제 안의 성격적 약점들 때문이었죠. 첫 번째, 저는 실패의 원인을 제 환경 탓으로 돌렸어요. 어떤 일이 잘 안 풀리면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환경이 안 좋아서 그래. 그런데 돌이켜보니 성공하려면 환경과 상황,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내 것으로 만들기는커녕 그것들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없는 이유의 훌륭한 핑계가 되어 주었기도 했죠. 어떤 일에 성공하려면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변화 개선시킬 의지가 없었어요. 산을 옮기려면 내가 산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걸요. 주변 환경과 조건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것들을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는 안 돼요. 내가 그쪽으로 갈 줄도 알아야 하죠. 둘째, 제가 스스로 오만했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모두 무언가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무언가가 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저 자신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무언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정작 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실력이 좋아질수록 더 큰 경기에 나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포기할 뿐이죠. 저 역시도 스스로 실력을 점검하지 않은 채 큰 경기만을 꿈꿨던 적이 있었어요. 높은 보수와 멋진 직장은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어요. 그것들은 우리가 큰 무대에서 성공했을 때 얻게 되는 결과물일 뿐이죠. 그래서 목표는 언제나 실력을 갖추는 것, 이게 필요하죠. 성장과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초부터 배워야 해요. 마치 사칙 연산을 모르면 미적분을 풀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작은 목표를 이루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해요. 예를 들어 1만 달러를 저축하고 투자하는 법을 배운 후에야 10만 달러를 모으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상황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상황이에요. 바로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셋째, 저는 한동안 저 자신을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하다고, 지금 하는 일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결국에는 핑계였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결과를 미리 단정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세상에는 명쾌한 결과를 보장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 과정에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부터 배워야 해요.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결과라는 건 고정된 게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다양하게 바뀔 수 있어요. 연금술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너무 가볍게 느껴지면 당신은 이미 그 일을 해낼 충분한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다. 이 말처럼 자신이 이미 잘할 수 있는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성공이 더 큰 도전을 향한 자신감을 키워줄 거예요. 자신감이 있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거든요. 또 힘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최악의 순간을 적어두면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고 성공의 경험을 기록하면 더 큰 도전에 나설 용기가 생겨요. 머릿속이 복잡할 땐 종이에 차근차근 써내려가 보세요.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넷째, 저는 항상 걱정이 많았어요. 걱정이란 자신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 현실로 다가오는 걸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정적인 상황에 너무 집착했어요. 원하지 않는 것에 집착할수록 두려움이 커지고 결국 원하지 않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걸 깨닫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제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거기에만 집중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은 줄어들고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게 말이죠.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내심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자신감을 키우고 명백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강화된다. 우리는 어느 순간 목표를 잊어버리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계획 세우는 것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어떤 일이 너무 벅차게 느껴져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것 같은 기분이요. 버티는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걸 느끼며 좌절이라는 감정에 빠져들었던 때가 있었죠. 좌절은 그렇게 찾아와요.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잘하지도 못하고 적성에도 맞지 않는 일들을 궁리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들곤 해요. 연금술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내란 원하지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다. 그걸 오랜 시간 동안 억지로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인내란 원하는 것, 하고 싶은 열망이 올바른 기회를 얻기까지를 기다리는 것이다. 거친 파도를 꿋꿋이 견뎌내는 바위처럼 강한 책임감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이 걸어가는 동료가 있는 길은 훨씬 견디기 쉽고 더 큰 힘을 내게 하죠. 이런 사람들을 독수리라고 부르는데요. 독수리들은 포기를 선택지로 두지 않아요. 누군가가 더 빠르고 쉬운 길을 속삭여도 귀 기울이지 않아요. 독수리들이 옆을 돌아보는 유일한 이유는 서로를 격려할 때뿐이죠. 인간의 후회는 늘 비슷해요. 하루만 더 버텼다면 그 일을 해낼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하루만 더 버틸 재간이 없어요. 하루를 더 버틸 수 있는 사람만이 매일을 살아낼 수 있고 결국 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뜻하지 않은 일을 매일 견뎌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올까요? 저는 그 해답이 목표와 계획, 그리고 성공을 기록하는 데 있다고 믿어요. 어떤 일이 잘못된 것 같을 때, 혹은 너무 힘들게 느껴질 때는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 보세요. 내 목표는 무엇인지, 내 계획은 제대로 세워졌는지, 그리고 내가 해낸 것들을 잘 기록해왔는지 말이죠. 그런 점검은 우리가 뭔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호를 주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줍니다. 예전엔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표를 이루려면 불평불만을 감수해야 하고 온갖 비난을 견뎌야 해. 하지만 이건 착각이었어요. 그저 제가 그렇게 믿고 있었을 뿐이었죠. 진정한 인내심은 부정적인 것들을 참아내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긍정적인 것들이 내게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힘이 바로 인내심이더라고요. 이걸 깨닫고 나니 비로소 왜 내가 원하는 걸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됐어요. 좀 더 강해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성공을 얻는 최선책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내심을 길러 고통을 버텨내는 지혜를 깨달으면 삶의 흐름을 통찰할 수 있게 되기도 하죠. 인내심을 발휘하는 사람만이 성장하고 변화하고 자기 삶을 주도하죠. 외부 환경과 조건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그때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남이 맡긴 일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겐 작은 변화, 어쩌면 혁명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진정으로 회사를 이끄는 인재들은 고용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늘 자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단순히 사장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자신의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 일하죠. 만약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한다면 그들은 결코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인재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존만을 목표로 삼는 사람에게는 도망치는 게 가장 쉬운 전략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은 때로는 그들에게 만족감을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은 그 삶의 보상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해요. 도망친다는 건 단순히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면서 만날 수 있었던 미래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도망친다 해도 결국 도달하는 곳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세계일 뿐이죠. 그 세계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삶을 가두는 감옥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지금 바로 자신의 일을 시작해보세요. 지금의 자신을 믿고 한 발짝 나아가 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성공을 향해 나아갈 최고의 순간이에요. 지금이 아니면 언제 할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세상에는 정말 부정적이기만 한 일은 없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뿐이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감정들은 마치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찾아왔다가 결국엔 떠나게 마련이에요. 그 감정들이 찾아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지만 언젠가는 떠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그 감정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더라고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책이나 영화 속 이야기처럼 기승전결이 있죠.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잖아요. 고통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를 잠시 흔들 수는 있어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고통의 어느 지점을 지나고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그 고통이 언제쯤 끝날지 혹은 그 끝을 향해 가는 길이 보일지도 몰라요. 사실 괴롭고 힘든 순간에는 누구나 타인의 응원과 격려를 기대하게 되죠. 물론 그런 위로는 정말 큰 힘이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깨달은 건 결국 부정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 올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리더로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타인도, 행운도, 그리고 기회도 내 곁을 떠날 준비를 언제든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이 순간을 견뎌내고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 겪는 고통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고통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는 중이 아닐까 싶어요. 모든 고통은 지나가기 마련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깊고 무거운 것처럼 느껴져도 결국엔 흘러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시간을 묵묵히 견디면서 나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진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며 어려운 순간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영원할 거라는 두려움은 내려놓으세요. 고통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고 결국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찾아왔다 떠나듯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시간을 견뎌내고 스스로를 이끄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타인의 응원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결국 나를 일으키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금 힘든 순간에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순간도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는 더 강해질 거야. 여러분의 선택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힘이 될 겁니다. 스스로를 믿고 걸어가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다음에도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스스로를 믿고 한 걸음 내딛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